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테슬라의 중국 판매 신기록, 그리고 이와 상반되는 중국 내연차의 몰락, 이탈리아에서 목격된 테슬라의 FSD, S&P 글로벌의 자율주행 예상, 파나소닉 4680 대량 생산 시작, 더 커지게 되는 테슬라의 탄소 배출권 판매 등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지난달 기가상하이 수출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당히 뛰어난 수출량을 기록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분기 첫 번째 달, 두 번째 달 누적 판매량 기준으로 봤을 때 역대 최고치를 새롭게 경신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델을 보게 되면 모델 3가 하이랜드로 업그레이드된 이후부터 꾸준하게 많은 판매량과 높은 판매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델 3의 인기가 높다 보니 모델 3를 주문하고 난 다음 인도 받기까지 대기 기간 역시 소폭 증가하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밖에 지금 차트 같은 경우 3개월간의 중국 내 누적 판매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를 보게 되면 2024년 지난 6, 7, 8월의 누적 판매량을 보게 되면은 작년과 비교했을 때 0.2% 내려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1분기 혹은 2분기 같은 경우 작년 1분기, 2분기와 비교했을 때 3.6%, 6.9% 낮은 차량 등록을 보여주었는데 이번 8월에는 사실상 똑같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또 가파르게 중국 내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중국에서의 연단위 누적 판매량 역시 신기록을 갈아치우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었지만 얼마 전 나왔던 파이낸셜 타임즈의 뉴스를 보게 된다면 중국에서 사람들이 테슬라 차량을 구매하는 걸 회피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또한 테슬라 같은 경우 2019년 이후 중국에서 신규 모델을 출시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이 기사만 보면은 중국에서 테슬라가 아주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 판매량을 보게 되면 역대 최고 기록을 이번 분기 세우고 있으며 연단위로 봤을 때도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는 순간이 이제 1, 2주 안으로 다가오기도 하였습니다. 또 동시에 신규 모델을 2019년 이후로 내놓지 않았는데도 이 정도의 수준을 보여준다면 조만간 다가오는 저가형 모델이 공개되고 난 다음에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가져올지 너무나도 뻔한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 일론 머스크가 이 기사에 대해서 답글을 남기기도 합니다. 뉴스를 그대로 믿는 것은 멍청한 행동이다. 상하이 공장 같은 경우 현재 최대 생산량만큼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보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그 내용을 믿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검증하는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실제 뉴스를 통해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도 많이 얻을 수 있지만 상상하는 비율 이상으로 잘못된 정보가 배포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에 맡기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내용을 검증하는 과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걸 강조한 것입니다. 또 기가 상하이에서 최대 캐파로 생산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미래 수요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높아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리 많이 생산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처럼 테슬라의 중국 판매량은 호조를 이어가고 있는데 중국 내연차 같은 경우 그 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살펴봤던 내용이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내연차 판매가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지난 8월 같은 경우 그 비율이 46%로 더욱더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100대의 차량이 판매될 때 중국 내에서는 46대만이 내연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나머지 부분인 53.9%의 대부분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차트 같은 경우 한 대 하이브리드 차량이 판매될 때 중국 내에서 몇 대의 전기차가 판매되는지를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2022년도만 하더라도 한 대의 하이브리드 차량이 판매될 때 3대 혹은 4대의 전기차가 판매되었는데 이 수치가 꾸준하게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말은 그만큼 하이브리드 차량이 많이 팔리고 있다는 의미이고 이제는 한 대 하이브리드 차량이 판매될 때 1.3대의 전기차가 판매되는 수준까지 하이브리드 차량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전체 트렌드는 하이브리드 판매 비율이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둔화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고 8월 같은 경우 전기차가 차지하는 판매 비율이 반등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이브리드의 본질은 바로 이 사진과 같습니다.
자동차 앞에 말을 붙여놓고 이동 수단으로 삼는 것인데 당연히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전기차에 필요한 일부 부품과 내연차에 필요한 모든 부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더욱더 많은 부품이 포함되어 있고 효율성이 나올 수가 없는 차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 차량이 인기를 얻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전기차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 전기차로 전환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에서 임시 방편으로 하이브리드를 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 내년에 테슬라가 발표하게 되는 저가형 모델이 나오게 된다면 순식간에 사그라드는 거품과 같은 현상입니다. 이를 확인하기까지 이제 불과 1년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음 내용은 테슬라 FSD와 관련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보면은 차량이 회전을 할 때 얼마나 부드럽게 회전을 하며 차선을 잘 유지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영상으로 볼 때는 느끼기 힘들지만 작은 뉘앙스들까지 잘 잡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앞선 차량이 우회전을 하기 때문에 속도를 줄이고 있는데 아주 부드럽게 속도를 줄이고 우회전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속도를 높일 때도 아주 자연스럽게 높이는 부드러움이 강조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테슬라 계정에서는 FSD가 사람보다 훨씬 더 안전할 수밖에 없다는 글과 함께 또 다른 영상을 인용하였습니다. 영상을 보게 되면은 보행자들이 상당히 많은 구간에서의 자율주행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쪽의 차량을 보게 되면은 이 보행자가 한 명 지나가려고 하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좌회전을 해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상당히 대조되는 게 테슬라 FSD 같은 경우 모든 보행자가 안전하게 길을 건너고 난 다음에서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FSD를 사용하게 되면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에게도 훨씬 더 안전한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FSD를 사용할 경우 운전자가 졸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은 경고 메시지가 바로 나오기도 합니다.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FSD와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훨씬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S&P 글로벌에서 재미난 보고서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2034년 미국에서 23만 대의 완전 자율주행 차량이 서비스로 존재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내놓았으며 중국 같은 경우 더욱더 빠르게 자율주행에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150만 대에 달하는 자율주행 차량이 존재할 것이다 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점은 2034년에 몇 대의 자율주행 차량이 존재할 것이다 라는 이 수치가 아닙니다. 아주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에서 다양한 예상이 나오지만 그 예상한 수치 그대로 현실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요한 점은 S&P 글로벌에서도 자율주행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평가한 것이며 또 미국과 중국을 비교했을 때 중국에서 훨씬 더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수치 같은 경우 아주 가파르게 예상치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테슬라의 로보택시 언벨 행사 이후 또 실제 로보택시가 등장하게 된다면 그 등장과 함께 23만 대는 손쉽게 추월하게 됩니다. 이런 기간평가에서도 자율주행 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조금이나마 언급한 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한 해 한 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수치가 얼마나 가파르게 변화하는지 지켜보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빌아이에서 새로운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바로 라이다 개발을 중단하였다라는 소식이며 이와 함께 100명의 직원을 해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율주행에서 라이다가 핵심이다라고 말을 하는 전문가가 많았는데 또 대표적인 자율주행 개발 기업으로 알려진 게 모빌아이인데 도대체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 5년 전 일론 머스크가 벌써 제시하였습니다. 지금 이 영상 같은 경우 2019년 테슬라 자율주행의 날에 일론 머스크가 했던 발언입니다. 관련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라이다를 차량에 쓰는 것은 어리석은 시도입니다. 라이다에 의존하는 차량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할 것입니다. 불필요한 고가의 센서들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하나만 추가로 가지고 있어도 문제가 되는데 여러 개의 불필요한 것을 추가하는 행동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두고 보세요. 결국 실패하게 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5년 전에 말을 하였는데 또 확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내용도 추가로 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라이다를 그렇게까지 싫어하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페이스X의 드래곤은 우주 정거장에 도킹할 때 라이다를 사용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스페이스X는 그 작업을 위해 자체 라이다를 처음부터 개발했으며 제가 직접 그 노력을 이끌었습니다. 우주에서는 라이다를 사용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자동차에서는 라이다를 사용하는 게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비싸고 불필요하며 안드레가 말했듯이 비전을 해결하면 라이다는 무의미합니다. 당시 일론 머스크가 이런 발언을 했을 때만 해도 상당히 많이 비판받았습니다. 또 자칭 전문가들이 나와서 라이다 없는 자율주행은 위험하다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왜 라이다를 쓰는 기업들이 하나둘 망해가는 것이고 라이다 제조업체들도 망해가는 것일까? 왜 자율주행이 자꾸 비전으로 바뀌고 있는 것일까? 앞서 뉴스와 관련된 내용과 똑같은 접근 방식을 취해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스스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자칭 전문가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 역시 뭘 성취했는지 확인하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일론 혹은 일론의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성취한 내용과 헛소리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는 전문가들이 객관적으로 성취한 업적이 무엇인지를 비교해서 누구의 말이 더 타당한지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주장이다 하더라도 그 신뢰도에 아주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게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과거 성취입니다. 또 비슷하게 파나소닉에서는 4680 대량 생산을 시작할 것이다 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역시 테슬라에서 4680이라는 폼팩터를 이야기하고 직접 만든다고 했을 때 엄청난 전문가 집단의 비판이 있었는데 자동차에 사용되는 리튬 아이온 배터리 산업 표준으로 4680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파나소닉 같은 경우 연간 수 기가와트시에 해당하는 4680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트럭에 자동 주차 기능이 확인되었습니다. 조만간 배포가 될 것이다 라는 테슬라의 약속이 지난 주말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 테슬라의 다른 차량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덩치가 크지만 역시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능력, AI 능력을 통해서 자동 주차마저 깔끔하게 처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테슬라 사이버 트럭 자동 주차 장면입니다. 밤에도 잘 작동하고 낮에 붐비는 주차장에서도 자동 주차 기능이 잘 작동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트럭의 자동 주차 기능이 작동될 때 오토파일럿 혹은 FSD를 사용할 때 나오는 아이콘이 활성화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사이버 트럭에도 FSD가 조만간 배포될 것이다 라는 걸 먼저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실제 얼마 전 테슬라 AI에서 아주 큰 로드맵을 약속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던 내용이 사이버 트럭의 자동 주차 그리고 곧 다가오는 사이버 트럭의 FSD였습니다. 지금까지 현실화된 내용은 사이버 트럭의 자동 주차 그리고 Actually Smart Someone FSD 버전 12.5.2 모두 현실화되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현실화되지 않은 내용은 운전자 개입 없는 자율주행 거리가 3배로 늘어날 것이다 라는 건 아직까지 12.5.2 버전에서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테슬라 커뮤니티를 통해서 FSD 버전별로 얼마나 많은 거리를 치명적인 운전자 개입 없이 주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이를 보게 되면 FSD 버전 12 전체로 봤을 때는 172마일까지 평균적으로 운전자 개입 없이 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5.1만 보게 된다면 평균적으로 129마일 정도인데 12.5.2만 보게 된다면 63마일로서 그 성능이 오히려 많이 내려갔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유의해야 되는 점은 과거 12.5.1 버전 역시 여러 번의 업데이트를 통해서 성능이 개선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테슬라 FSD 소프트웨어가 발전하는 모습의 전형적인 특징인데 새로운 버전이 나오게 되면은 처음에는 오히려 퇴보한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퇴보한 것과 같은 모습을 통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진행되고 나면은 더욱더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는 패턴을 지금까지 보여주었기 때문에 조금 더 12.5.2 후속 버전이 나오게 된다면 유의미한 성능 증가 역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그 밖에 이탈리아에서 FSD가 사용되는 모습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된 이탈리아 FSD 사용 장면인데 어떻게 이탈리아에서 FSD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는지는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웨이모, 크루즈와 같은 자율주행을 이탈리아에서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 제대로 작동할까를 생각해보면 테슬라와 다른 자율주행의 차이를 가장 손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작동되고 있는 FSD 버전 같은 경우 아마 최신 버전도 아닌 것 같은데 이탈리아에서도 문제없이 잘 작동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제 결국은 허가만 받으면은 중국이든 유럽이든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시작될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기도 합니다. 그 밖에 테슬라가 xAI와 협업을 통해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며 xAI로부터 도움을 받을 것이다 라는 루머가 나왔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하였습니다. 실제 xAI에서 일을 하는 엔지니어들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고 이를 통해서 테슬라의 FSD 개발을 가속화시킬 수 있었지만 xAI로부터 어떤 종류의 라이센스도 구매할 필요가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xAI에서 만들고 있는 AI 모델과 테슬라에서 만들고 있는 AI 모델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일단 xAI 같은 경우 현실 세계의 모든 정보를 압축해서 말 그대로 AGI를 만들고자 하기 때문에 이 모델 규모가 엄청나게 크다고 밝힙니다. AGI는 이 AI 사이에 G가 들어가 있죠. 일반화되어 있는 지식을 가진 AI로서 모든 방면에 대해서 AI로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단일 모델을 의미합니다. 사실상 한 명의 사람보다 뛰어난 수준이 아니라 인류의 집합적인 지식 능력을 갖추고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 AGI 개발입니다. 그리고 바로 xAI에서 목표로 하는 바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가 훨씬 더 크고 테슬라 차량이 가지고 있는 추론 칩으로는 돌릴 수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훨씬 더 방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서 테슬라 AI 모델이 추구하는 바는 자율주행입니다. 훨씬 더 세분화되어 있는 분야에서 뛰어난 성능을 성취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으며 또 동시에 테슬라 내부 차량에 들어가 있는 하드웨어로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하드웨어 같은 경우 300W 정도를 사용하며 메모리 사이즈도 제한이 있습니다. xAI는 엄청나게 큰 컴퓨터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하고 이걸 추론을 돌릴 때도 엄청나게 많은 GPU를 사용할 수 있지만 테슬라 차량은 아주 조그마한 칩 하나로 가동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 분야에 전문화되어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차이가 있다라는 걸 명확히 하였으며 또 테슬라가 xAI에게 최소한 지금 이 시점에서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xAI에게 돈을 지급할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걸 일론 머스크가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도 흥미로운 내용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화석 연료보다 풍력과 태양광을 통해 더 많은 전기를 유럽에서 생산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더욱더 많은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미이고 에너지 저장 장치의 선두 기업이 테슬라입니다. 또한 르노 CEO로부터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전기차 판매 둔화로 인해 자동차 산업이 수십억 달러의 벌금을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2025년에 더 엄격한 EU 탄소 배출 목표를 지켜야 됩니다. 2024년 같은 경우 신차 판매 시 평균 배출 한도가 킬로미터당 116g의 탄소였는데 2025년이 되면서 94g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 수치를 맞추기 위해서는 전체 판매하는 차량 중에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전기차를 더 많이 판매하면 되는데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가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죠. 그러면 기존 내연차 제조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은 벌금을 내거나 혹은 테슬라로부터 탄소 배출권을 구매하는 일입니다. 과거 7월 31일 다루었던 내용 중 하나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벌써 탄소 배출권이 4.9 빌리언만큼 쌓여있다라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거 자체가 다른 기업들이 전기차를 제대로 판매하지 못하니까 이 배출권 기준을 맞추지 못하고 테슬라로부터 벌써 엄청난 양의 탄소 배출권을 구매한 상태다라는 걸 확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테슬라를 제외한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 전기차 판매가 더욱더 둔화되다 보니까 여기에 미래 추가로 테슬라로부터 탄소 배출권을 더 구매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지난 어닝에서 테슬라 탄소 배출권과 관련해서 일회성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사실 일회성이 아니라 더욱더 커지는 매출원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브라질에서도 흥미로운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 일론 머스크에게 X라는 플랫폼에서 불법적인 정치 탄압을 요구했지만 X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X라는 플랫폼을 아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았는데 오히려 X의 다운로드 횟수 혹은 매출이 1위로 등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지난 7일 브라질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목격되기도 하였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X 접속을 차단한 정부에 대항하는 시위가 발생한 것입니다. 여길 보게 되면 X 접속 차단을 막은 정부, 불법 검열을 요구한 정부에 대한 탄압이 이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론의 이런 조치는 사실 아주 큰 상징적인 의미와 미래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정부가 요구해도 불법적인 내용은 응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를 공개한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하였기 때문에 미국을 포함하여서 그 어떤 국가에서도 X를 통해서 불법적인 요청을 하는 게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아주 좋은 선례를 남긴 것이죠. 또한 일론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기업인 스타링크, 불과 공장을 만들고 10개월 만에 100만 번째 스타링크 하드웨어를 생산하였습니다. 일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업에서 제조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동시에 일론 머스크는 2년 뒤 화성으로 가는 첫 번째 스타쉽을 발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로 이 시기가 지구에서 화성으로 갈 수 있는 최단 거리가 열리는 시기입니다. 지구에서 화성으로 가는 최단 거리는 26개월마다 한 번씩 열리게 됩니다. 지금 푸른색 선이 지구 궤도인데 바로 이 시점에서 로켓을 쏘게 되면은 화성으로 가는 거리가 가장 짧아지게 되며 도착 시간도 줄어들게 되며 필요 연료 역시 줄어들게 됩니다. 이 기회가 열리는 시간이 26개월마다 한 번씩 오기 때문에 2년 뒤에 첫 번째 스타쉽을 발사할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 저는 이 2년 뒤 발사되는 스타쉽 안에는 옵티머스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옵티머스 같은 경우 벌써 일부 테슬라 공장에서 소규모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옵티머스가 실질적인 생산량 확대에 도움이 되는 작업을 조금 더 규모를 키워서 시작할 것이라고 일론 머스크는 밝혔습니다. 벌써 내년부터 대규모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데 스타쉽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는 2년 뒤 상당한 능력을 갖춘 옵티머스 역시 스타쉽에 타서 화성으로 가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며 오늘 또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